문제 1번. 주머니에 숫자 2가 적힌 공이 하나 있고 숫자 3이 적힌 공이 하나 있고 이와 같이 두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그 숫자를 m이라고 한 다음에 그 m에 의해서 이 조건으로 x1을 정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꺼내어진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남겨진 숫자, 그 숫자를 n이라고 할 때 그 n에 의해서 이 규칙으로 y1을 정하자 라고, 그렇게 x1과 y1을 정하는 규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정해진 x1과 y1에 대해서 그 x1과 y1, 그 점과 12, 0,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x1의 절대값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x1, y1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결정이 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따져야 되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이 m의 값이 2 또는 3이 될 텐데 m이 2라고 한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공에 적힌 수를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그럼 3이 될 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경우, m이 2이고 n이 3인 경우, 또는 m이 3이고 n이 2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상황을 판단해 보면, 첫 번째, 그 m이 2이고 n이 3일 때, 이렇게 일 때, 그때 이 조건에 의해서 x1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x1의 값은 그대로 읽어보면, 따라서 m이 2일 때는 2분의 1의 확률로 1.5가 있고, 그리고 p 12와 0의 좌표를 갖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의 x좌표가 x1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러니까 m이 2일 때는 2분의 1의 확률로 라고, 2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정해진 그 값은, 그러니까 0과 12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8이기 때문에 x2는 8이 되고, 이며 또 1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역시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x1이 결정이 되는 조건이 또 이런 조건, OP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1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될 테니까 x1은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m이 2이고 n이 3일 때 먼저 이 정도의 확률로 x1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경우에 n은 3이기 때문에 또 y1이 결정이 되는 게 이 3분의 2의 확률로 점 a1, 그러니까 여기 a1, x1과 0이 있고, 그리고 q가 x1과 8이 있으니까 이 x좌표는 그 내분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a1과 q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1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y좌표를 y1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y1은 0과 8을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따라서 그 n이 현재 3이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이렇게 또한 3분의 2의 확률로 y1의 값은 그러면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면 2가 되니까 y1은 2가 되며, 또 1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y1의 값은 그러면 3대 1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3대 1로 외분하는 점 하게 되면 3대 1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식을 잡아주면 3 빼기 1분의 3 곱하기 8 빼기 1 곱하기 0 해서 8이 되겠네. 8. 12. 그래서 12다라고 그렇게 y1의 값이 정해질 것이다. 이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m이 그렇다면 3이고 n이 2인 경우, 그 경우도 우리가 따져내 보면 m이 3이고 n이 2인 경우, 2일 때, 그때는 m의 값이 3이니까 이제는 3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의 확률로 x1은 이제는 이 두 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 더하기 1 4분의 3 곱하기 12 36 더하기 1 곱하기 0인 0인 9 이렇게 되고, x1은 9가 되고, 이며 마찬가지로 1 빼기 3분의 1인 3분의 2의 확률로 x1은 이 경우에 이제는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 1대 3으로 이 두 점을 외분하는 점은 1대 3 이거, 그럼 1 빼기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2 0,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테고, 이와 같이 그 x1의 값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 n은 2이기 때문에 그 2분의 2, 그러니까 1이네. 그냥 1의 확률로, 그때는 y1의 값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y1은 1 더하기 2 3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0인 8.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1 빼기 2분의 2니까 0이니까 이 경우는 0의 확률로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을 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A2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겠다. 따라서 A2 X1 Y1 이 점에 대한 확률 분포는 하고 표를 우리가 살짝 만들어주면 그래서 확률 여기에 A2 X2 X1 Y1 그리고 그 확률 이렇게 적어주면 그 점이 X2 첫 번째 경우에 X1이 8이고 Y1이 2인 경우 8과 2가 될 수 있고 또는 8과 12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2와 2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이너스 12와 12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9와 3분의 8이 가능하고 9와 3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6과 3분의 8도 가능하다. 이렇게 6개의 점이 가능한데 그 확률은 어쨌든 m이 2고 n이 3일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그 8과 2인 경우에는 8과 2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 이만큼의 확률을 갖는다. 8과 12인 경우도 역시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고 12와 마이너스 12와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2 이렇게 걸리니까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12와 12인 경우에는 이렇게 걸리니까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9와 3분의 8인 경우에는 9와 3분의 8 그러면 역시 2분의 1과 3분의 1과 1 그리고 마이너스 6과 3분의 8인 경우에도 2분의 1과 3분의 2와 1 이와 같이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고 특히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AE 성분 AEPE 특히 AEP 이 성분의 길이가 작다 x1의 절대값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 AE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어떤 점인가를 우리가 살짝 따져보면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x1 빼기 12의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 값이 되는데 이 값이 이 x1 제곱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넘겨서 살짝 정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144 더하기 y1 제곱이 거기에서 마이너스 24 x1 제곱을 뺀 값이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점이 이 중에서 어떤 점이냐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찾아주면 그러니까 8과 2를 대입하게 되면 x가 8이고 y가 2인 경우에 그러면은 144 더하기 4 빼기 8을 곱해주면 24에다가 그럼 192니까 이게 0보다 작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되는 점이고 이 점은 그러니까 A2는 8과 2 이렇게 8과 12 x가 8이고 y가 12인 경우에는 144 더하기 y의 값이 10이니까 144 빼기 192가 되는데 이거는 뭐 양수가 되지. 이건 안 되는 거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값이 더해져 가지고 양수로 바뀌어서 전체 음의 값이 절대 안 나오게 돼. 이건 할 필요가 없고. 9와 3분의 8인 경우에 x 144 더하기 y 제곱 3분의 8의 제곱 9분의 64 빼기 24 곱하기 9 그래주면은 216 0보다 작다라고 바로 판단돼요. 지금 그래서 9와 3분의 8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분의 8인 경우에는 역시 이 값이 양수가 되어서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이 두 개가 있네. 2며 이렇게 그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 점이 선택되어질 확률은 따라서 그 확률은 A2가 따라서 그 확률 그러니까 그 점 A2가 이 점이 되거나 이 점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 확률은 8과 2가 될 확률이 2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이 점 x1, y1이 9와 3분의 8이 될 확률이 2가 6분의 1 따라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인 6분의 2 3분의 1이다. 이 1번 닫힌 구간 이 구간에서 정의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당장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증가함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더함수를 구해보면 f 프라임 x는 x제곱 더하기 5 에다가 1 빼기 2 사인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x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부터 5까지 범위에서 이 값은 양수니까 이 값이 어떤 부호를 갖는가 그걸 따지기 위해서 사인 안에 있는 x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x 이 함수를 좀 더 따져야 되겠다.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x를 gx라 하면 이렇게, 그러면 g 프라임 x 이 함수의 더함수는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분의 파이의 x제곱 더하기 5 빼기 파이 x의 2x 따라서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분의 파이로 묶여지고 5 빼기 x제곱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가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g 프라임 x가 0이 되고, 그리고 그 범위 각각의 범위에서 부호가 결정이 되면서 gx의 그래프가 적당히 따져지겠다. 따라서 g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하고 그래프를 우리가 좀 제시해주고, 일단은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루트 5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10분의 루트 5 파이, 그 점이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대입하면 역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5 파이 극소가 되고,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원점 대칭으로 그렇게 이제 그려지는 상황. 이 정도를 일단 그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마이너스부터 5까지 범위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g-1 값을 좀 잡아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 점부터, 그리고 g5 5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30분의 5가 6분의 파이가 되어서 6분의 파이가 되는, 여기가 지금 5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인 값이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곳이 이 값이 6분의 파이인 경우니까 이 gx가 언제 6분의 파이가 되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5가 있고 이 값도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 우리가 좀 따져내면 그 gx가 6분의 파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x가 6분의 파이를 풀어주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0이 되어서 x는 1 또는 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1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저 주어진 범위가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따져내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굵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5까지, 그렇게 지금 g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gx가 나오면서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때 gx가 6분의 파이보다, 여기가 좀 6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gx는 작다 6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음으로, 따라서 사인 gx는 이 범위에서 이 사인 값은 전부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다. 사인 gx는 작다 2분의 1. 따라서 f 프라임 x 그 값이 x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 빼기 2 사인 gx이기 때문에 이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을 1에서 빼는 값이라 양수이고 전체, 그래서 fx는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 따라서 fx는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값이라면 일 때 그때 gx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10분의 루트 5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10분의 루트 5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10분의 루트 5 파이는 10분의 5 파이보다 작은 값이고 그 값이 2분의 파이니까
이 값은 작다 2분의 파이보다. 그래서 1, 3면의 각인데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함수가 gx가 되니까 이것 임으로. 따라서 sin gx의 값은 이제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때 f'x 이 값이 역시 1 x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 빼기 2 sin gx 이것이니까, 네, sin gx가 2분의 1보다 크면 이 값이 1보다 크고 음수가 되어서 전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fx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fx는 감소한다. 따라서 그 함수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1과 5 사이에서는 감소하니까 결국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최대값 f1을 갖는다. 특히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이 얘기니까 f1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고, 이때 f1은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5 곱하기 그것인데 1 빼기 2 사인 t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t dt 이것인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분 계산할까 하다가 살짝 전개를 했을 때의 모양을 보면 앞부분은 계산이 되는데 이 뒷부분이 계산이 어렵겠다 싶다가 이게 원점 대칭이고, 따라서 사인도 원점 대칭이고, 거기에 yx 대칭 함수를 곱해도 원점 대칭이니까 구간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 값은 계산하면 0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드러내주고, 따라서 이것은 전개해서 t제곱 더하기 5 그리고 dt 빼기 2 인테그랄 t제곱 더하기 5 곱하기 사인 t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t d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해주고, t제곱 더하기 5 곱하기 사인 t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t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정적분 값은 0이다 라고 하는 것만 언급을 해주고, 사인의 t제곱 더하기 5분의 파이 t dt 이 정적분 값은 0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f1 그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f1은 이 값이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5 dt 따라서 2배의 3분의 t 세제곱 더하기 5t 0, 1 따라서 2 곱하기 3분의 16 따라서 3분의 32라는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지. 그러므로 최대값은 3분의 32이다. 이렇게. 이에 2번 좌표평면 A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이와 같을 때 T가 0에서 파이까지 흐를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죠. 그럼 당장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속력을 알아야 되니까 dt dx 이 값과 dt y를 알아야 되고, 이것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사인 t 그리고 dt dy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루트 3에다가 로그를 미분하니까 1 더하기 8분의 사인 제곱 t 분의 8분의 2 사인 t 코사인 t.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해주면 8을 분자분모에 곱하고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t 분의 8 더하기 사인 제곱 t 분의 2 사인 t 코사인 t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dt dx의 제곱 그리고 dt dy의 제곱 이 합은 3분의 1 사인 제곱 t 더하기 이것을 제곱하니까 8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제곱분의 3 곱하기 제곱한 4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져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잘 해주면 이것은 따라서 통분하면 3 곱하기 8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전체 제곱분의 사인 제곱 t 에다가 8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이 식에는 3이 곱해져서 9 곱하기 4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아무래도 사인 제곱 t로 묶어주면 따라서 사인 제곱 t 곱하기 그 다음에 8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36 코사인 제곱 t. 그러니까 36 하면 사인 쪽으로 가주면 1 빼기 사인 제곱 t 그리고 분모에 3 8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이 살짝 보면 사인 4제곱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64와 36에 더해져 가지고 숫자가 100이 나오고 그리고 사인에 대한 1차 항이 16 빼기 36에서 마이너스 20이 나와서 사인 4제곱 마이너스 24인 플러스 10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 정도의 관찰을 통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t 곱하기 이 부분이 사인 10 빼기 사인 제곱 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지금 0부터 파이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니까 그 거리는 0부터 파이까지 속력 루트 5의 dt dx의 제곱 더하기 dt dy의 제곱 이것을 접근한 것이고 0부터 파이까지. 그런데 그 값이 이 값이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루트 3에다가 양수니까 8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분모로 나오고 분자의 사인 t 0부터 파이까지 보면서 양수니까 그냥 사인 t로 나오고 그리고 역시 이 값은 양수니까 그냥 10 빼기 사인 제곱 t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일단 끌려 나오고 그리고 이 식의 값은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인 t가 있고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치환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코사인 제곱으로 살짝 바꿔주면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9 빼기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사인 t가 있고 그리고 역시 사인 제곱을 1 빼기 여기서 1 빼기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 바꿔주면 9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을 뭐 1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1에서 이렇게 1에서 코사인 t를 뭐 s 정도로 치환하면 그러면 주어진 식이 1에 있는 식은 인테그랄 t가 0일 때 코사인 0이 1이니까 1부터 t가 파일 때 코사인 t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3이 있고 9 빼기 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s 제곱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t dt가 ds이기 때문에 사인 t dt는 마이너스 ds 그러니까 마이너스 1 ds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를 아래 급 윗급 바꾸는 데 쓰고 루트 3 9 빼기 s 제곱분의 9 더하기 s 제곱 ds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고 루트 3분의 이거 뭐 짝수니까 2차가 아니까 y축 대칭이라서 0부터 1까지 2배로 바꿔주면 루트 3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9 빼기 s제곱분의 9 더하기 s제곱 ds 아무래도 차수를 좀 낮춰야 되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0부터 1까지 분자를 마이너스 9 플러스 s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s제곱분의 18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루트 3분의 2 곱하기 조금만 더 가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것이 적분이 되려면 9 빼기 s하고 9 더하기 s분의 1에 적당히 합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9 빼기 s제곱이 3 빼기 s 3 더하기 s 그러니까 3 빼기 s분의 얼마 더하기 3 더하기 s분의 얼마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인데 1이라고 한다면 그냥 더해주면 6이 나올 테니까 3이라고 써야 더해주면서 18이 나오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는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s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3 로그 3 빼기 s 이것은 3
로그 3 더하기 s 그것을 0부터 1까지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s 이것은 하나의 로그로 나타내주면 3 로그 3 빼기 s분의 3 더하기 s 0, 1 따라서 루트 3분의 2 곱하기 0을 대입하면 어느 거나 다 0이니까 됐고 1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로그 2분의 4 2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플러스 3 약분되고 2 루트 3 로그 2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3의 1번 그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와 같다. 그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AK분의 1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적분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AN은 적분을 실제로 우리가 해주면 0부터 n 로그 n 더하기 1까지 그래서 이 적분값은 2의 2x제곱 빼기 2x제곱 dx 근데 미분했을 때 2의 2x제곱이 되는 게 그 부정적분이 2의 2x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써주고 빼기 2x제곱 부정적분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0 로그의 n 더하기 1 따라서 2의 2 로그의 n 더하기 1 빼기 2의 로그의 n 더하기 1 이 값에서 뺀 것과 같다. 0 대입하면 1 빼기 1 이 값이 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그리고 이 값이 n 더하기 1이니까 n 더하기 1 0이고 따라서 n 더하기 1로 묶어주면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빼기 1인 n 그래서 AN은 n 더하기 1인데 따라서 AK분의 1 그 값은 k 더하기 1분의 1이고 아무래도 이 형태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부분문수로 분해해서 이것을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야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와 같은 ak분의 1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라. 근데 따라서 시그마 하면서 전개했을 때 이 모양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에다가 결국 ak분의 1 그러니까 이 값을 곱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합을 구해주면 그럼 이 항이 곱해지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나타나면서 일단 그 형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이 값은 먼저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k 제곱분의 1 빼기 k 더하기 1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 더하기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될 테고 따라서 따로 써주고 k 제곱분의 1 빼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그러면 중간항이 다 지워지고 처음과 끝부터만 남는 식이 되니까 결국 이 항은 1 빼기 99 더하기 1인 100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이 값 역시 1 빼기 100분의 1 결국 우리가 찾는 값은 이 값이고 이걸 계산해주면 정리해주면 될 테니까 100의 제곱만으로 통분해야 되겠네. 그러면 만 나오고 빼기 1 더하기 만 빼기 100 이렇게 만에서 따라서 만분의 2만에서 100을 뺀 그럼 19,899 이렇게 되겠네. 이다. 3.2번 좌표평 메뉴에 세점 A와 B와 P가 있고 그 세점 AB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은 살짝 보면 그 A가 5와 0 그리고 B가 0과 5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정해져 있고 P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 위에 있는 점이고 그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기하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게 뭐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의 문제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먼저 미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의 측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각 세타에 대해서 이 AP 더하기 BP의 그 식을 세타에 대한 함수로 먼저 나타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 함수를 잡아서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뭐 그 과정을 밟아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 세타를 AP 더하기 BP 이렇게
넣는다면, 근데 A, B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루트에 7 코사인 세타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7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루트에 역시 BP, 그러니까 7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7 사인 세타 빼기 5의 제곱.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나타내 줘야 할 것 같고, 간단하게 나타내 주면 전개하게 되면 49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데 49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49가 나오고, 여기 25가 나오니까 49 더하기 25 하면 74, 그래서 74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빼기 70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정리가 되고, 두 번째 항도 49가 나오고 25가 나와서 74,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70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F 세타, 그러니까 AP 더하기 BP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 여기서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이렇게 놓으면 라 하면 이렇게.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양극값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값을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F 프라임 세타가 0이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F 프라임 세타를 구해주면,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2루트 74 빼기 70 코사인 세타 분의 7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역시 2루트 74 빼기 70 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70 코사인 세타, 이 값이 되어서, 이가 여기에서 우리는 F 프라임 세타가 언제 0이 되는가 이걸 알고 싶으니까, F 프라임 세타가 0이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세타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것이고, 따라서 통분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 값과 이 값의 곱과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같을 때, 그러니까 35는 뭐 묶어주고 그냥 사인 곱하기 2가, 따라서 사인 세타 루트에 74 빼기 70 사인 세타, 이 값과 코사인 세타 루트에 74 빼기 70 코사인 세타, 결국 이 방정식을 풀면 F 프라임 세타가 0이 되는 세타의 값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따라서 사인 제곱에 이거, 그러니까 74 사인 제곱 세타 빼기 70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그 값이 74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70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 방정식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넘겨서 묶어주면 74 곱하기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리고 70으로 묶여지고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 그러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 거기에다가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결국 1 더하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 값이 0이다. 여기까지.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묶여지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이 묶여지고 나머지를 써주면, 뭐 2로 나눠서 써주면 그냥 쓸까? 74 사인 더하기 코사인 빼기 70 1 더하기 사인 코사인, 이 값이 0일 때.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0일 때, 이때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따지는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것은 4분의 파이고, 따라서 세타가 4분의 파이, 이때 미분계수가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값이 0일 때, 74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 값이 빼기 70 1 더하기 사인 코사인, 이 값이 0일 때, 이때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마저 좀 더 풀어주면, 아무래도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가는 게 유리해 보이니까, 여기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제곱 빼기 1이니까, 이 값은 2분의 1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빼기 1 이것이고, 이므로 그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따라서 74
사인 더하기 코사인 빼기 70 그리고 빼기 70 곱하기 이거 그러면 35가 되어서 빼기 35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35 이렇게 되겠네. 는요.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35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빼기 74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리고 플러스 35는 0. 이 식이 5 곱하기 7하고 7 곱하기 5하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74가 나오니까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이 경우에 5분의 7이거나 또는 7분의 5가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일까를 둘 다 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따져낼 때 살짝 보면 지금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따라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돼서 이 식을 뭐 1이라고 놓으면 한편 이 정도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므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1에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1보다. 그러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그 합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뭐 양수니까 음수가 아니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7분의 5는 될 수가 없네.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7분의 5가 아니고 5분의 7이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5분의 7이다. 그리고 그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대입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7의 제곱 빼기 1, 그러니까 25분의 49 빼기 25, 25분의 24, 25분의 24, 따라서 25분의 12.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값인데 더하면 5분의 7이고 곱하면 25분의 12가 되는 두 개 있으니까 당장 5분의 3과 5분의 4가 네,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따라서 사인은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또는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세타,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식을 만족하는 세타 또는 이 식을 만족하는 세타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에서 사인 값이 5분의 3인 세타의 값을 세타 1이라 하고, 그리고 사인 값이 5분의 4가 되는 인 세타의 값을 세타 2라 하면, 그러면 이제는 F' 세타가 0이 되는 세타의 값이 세타 1과 세타 2 두 개의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니까 F' 세타 1도 0이고 F' 세타 2도 0이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세타의 값을 4분의 파이와 지금 아까 구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세 개를 구했고, 그래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중에서 미분계수가 0인 그 값이 세타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양 끝값 0과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따라서 이제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F0과 F0, F2분의 파이 양 끝값, 그리고 F4분의 파이 극값들, F 세타 1, F 세타 2, 이 5개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니까 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값을 구해서 크기를 비교해주면, 일단 F0의 값은 세타에 0을 대입해주면, 그러면은 루트 4, 2 더하기 루트 74가 돼요. 2 더하기 루트 74. 그리고 F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도 이 값이 2가 되고 이 값이 루트 74가 되니까 같은 값인 2 더하기 루트 74. 그런데 여기서 루트 74가 루트 64인 8보다 크니까 이 두 개의 값은 모두 1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따라서 f0도 하고 f2분의 파이가 같은 값인데 이 값은 모두 10보다 크다. 작은 값을 찾아내고 싶으니까 f4분의 파이는, 그리고 f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의 74 빼기 35 루트 2, 루트의 74 빼기 35 루트 2가 되고, 여기에서도 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의 2배 이렇게 돼요. 이 값은 아직 대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10보다 큰지 작은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따져놔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일단 놔두고. 그리고 f세타 1과 f세타 2, f세타 1의 값은 코사인이 5분의 4하고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루트에 74 빼기 70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루트에 74 빼기 70 곱하기 5분의 3, 이 값인데 70 곱하기 5분의 1 하게 되면 14하고 에다가 56이네. 그럼 56이고 74에서 56을 빼주면 18 나오는, 루트 18. 그리고 14 곱하기 3 하니까 42, 74에서 42를 빼주면 32 이렇게 되고, 이게 3루트 2이고 4루트 2니까 7루트 2라는 것이다. f 세타 2도 세타 2의 함수값이 역시 5분의, 이제는 뭐 이 값이 5분의 3이고 이 값이 5분의 4니까 같은 식에 의해서 역시 7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7루트 2는 여기서 f 세타 1의 제곱이나 f 세타 2의 제곱이나 같은 값이니까 어차피 제곱도 같은 값인데 이 값이 98이니까, 따라서 우선 10보다 큰 2가, 그러니까 f0과 f2분의 파이는 최소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f 세타 1이나 f 세타 2, 이 값이 이 값보다 큰 거지. 따라서 더 작은 거지. f 세타 1은 작다 f0 또는 f2분의 파이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그러면 7루트 2하고 그 다음에 f4분의 파이,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저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가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으니까 제곱해서 빼주면 f4분의 파이의 제곱 빼기 f 세타 1의 제곱을 해주면 이 값이 4 곱하기 74 빼기 35 루트 2에서 98을 빼는 것이고, 2 정도로 그냥 묶어주고 나머지만 보면 여기에 1 곱하니까 148 빼기 70 루트 2 빼기 49, 148에서 49를 빼주면 99 빼기 70 루트 2. 이 부분을 살짝 유리화를 해주면 99 더하기 70 루트 2가 되고, 99의 제곱이 10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000 빼기 200 더하기 1, 그러니까 9801 빼기 70 루트 2의 제곱이 4900 곱하기 2, 9800. 따라서 이 값은 99 더하기 70 루트 2분의 2가 되네.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f4분의 파이의 제곱이 f 세타 1의 제곱보다 더 큰데 다 양수니까, 따라서 f4분의 파이가 f 세타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끌려 나오네. 따라서 f4분의 파이가 크다 f 세타 1보다. 그러므로 이 5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f 세타 1이 되는 상황이네. 따라서 최소값은 f 세타 1인 7루트 2이고, 문제는 그 값을 m이라고 할 때 m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m제곱은 이 값의 제곱인 98이다 라고 대답.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굉장히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구해지는 그런 문제이고, 근데 사실 그림이 뭔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한번 시도해서 다른 풀이를 한번 찾아본다면, 두 번째 기하로 풀겠다 이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 살짝 그림을 좀 이렇게 느껴보면 여기 5, 0이 있고 0과 9가 있고 A, B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점 P가 있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살짝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그래서 원점 5가 있고 5하고 P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 길이가 5고 5니까 반지름이 5인 원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원하고 이 점에서 이렇게 만날 텐데 그 점을 우리가 P'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 점을 A'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O와 A와 P를 연결한 이 삼각형은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7이고 중심각이 세타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진 O, A', P' 그 삼각형은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7이고 역시 중심각이 세타니까 SAS 합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AP의 길이하고 A'P 이 길이는 같은 길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AP와 A'P는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P'은 같은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P 이 길이하고 이 점을 우리가 B'이라고 한다면 B'하고 P'을 연결한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 이렇게 연결한 저 선분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은 이유로 같겠지. 왜냐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그 삼각형은 중심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 역시 두 변의 길이가 7이고 5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도 중심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 두 변의 길이가 7이고 5라서 합동이다. 따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인 BP하고 B', P'의 길이는 같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짝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뭔가 좀 그림이 눈에 와닿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대신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를 움직이는 P'으로 우리가 바꾼 거고 이렇게 세타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우리 P' 이 점을 넣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7에 해당하는 곳에 A'을 넣고 7에 해당하는 곳에 B'을 넣어서 이 길이에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이 두 값의 합이 이 두 값의 합과 같으니까 그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 7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 위에 있는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P 이 점을 P'으로 잡았을 때 이런 식의 저런 그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7과 이 0.7과 0.7을 연결한 이 직선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직선과 원이 만약에 만난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P'이 이 직선 위가 아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A'과 P'과 B'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따라서 A', P' 더하기 B', P'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이 길이 7루트 2보다는 무조건 크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P' 더하기 B', P' 이 값은 7루트 2보다 크다. 그런데 P'이 만약에 교점의 위치에 있으면 그러면 A', P' 더하기 B', P'는 그냥 7루트 2가 되기도 하니까 같아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항상 크다가 가끔 딱 이 두 경우에 같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최소값은 이 값이 바로 AP 더하기 BP인데 그 값의 최소값은 7루트 2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y x 더하기 y는 7이다라는 직선이고 이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거니까 실제로 만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가 그러니까 이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하면 당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 값이 25인데 그 값은 합의 제곱 49 빼기 2xy 이거니까 여기서 따라서 2xy가 24가 돼야 되고 xy는 10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결국 x 더하기 y가 7이고 x 곱하기 y가 12인 xy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지 3 곱하기 4고 x가 3이고 y가 4 또는
x가 4고 y가 3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이 좀 과장돼 있지만 조금 더 그럴듯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4와 3이고 이 점의 좌표가 3과 4인 거지. 그래서 그때 대응하는 이 각의 크기가 이 길이가 1이니, 5니까 사인 값이 5분의 3이 되는 경우고 이 각이 사인 값이 5분의 4가 되는 경우지. 그렇게 우리가 5분의 3, 5분의 4라고 하는 값을 잡았었는데 그 값이 가는 그림에서의 의미는 바로 이 두 점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AP 더하기 BP는 최소값 이 길이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따라서 7루트 2가 최소값이 된다. 그러므로 m이 7루트 2이고 m제곱이 98이다 라고 같은 결론을 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문제 4.1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서 이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이 그러면은 그 타원이 x편이 1과 -1 y편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타원이 있는데, 그리고 직선이 y는 루트 3 여기 있고 이 직선에 있는 점 P가 있고 해서 그은 이 두 접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45도다. 그럼 이 점 P의 x좌표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타원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다. 이 타원의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건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 m제곱인 그냥 m제곱 더하기 b제곱 2 이것이므로 특별히 점 P를 지나는 경우에 PK 루트 3을 지나는 경우 그 m에 대해서 C를 대입해주게 되면 루트 3은 K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더하기 2 이 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이 점 P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m에 대해서 우리는 m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따라서 3 빼기 2 루트 3 km 더하기 k제곱 m제곱이 m제곱 더하기 2 이 식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k제곱 빼기 1의 m제곱 빼기 2 루트 3 km 더하기 1은 0이다.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k제곱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바로 그 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k가 1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1이니까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는 접선이 기울기가 식으로 잡히지 않고 이 접선이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가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따져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k제곱이 1이라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때는 이 식을 만족하는 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은 0이 되니까 m의 값은 2루트 3 k분의 1이 되어서, 네, 따라서 m은 k가 1인 경우에 2루트 3분의 1 또는 m은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이와 같이 되고, 이때 점 P를 지나는 두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네. 방정식은 하나가 k가 1인 경우 하나가 x는 1이 되고 또 하나가 기울기가 이 값, 그러니까 y는 2 루트 3분의 1 x 빼기 1 더하기 루트 3 이와 같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두 직선은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인데 45도의 각을 이루려면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 그 값이 아니니까 따라서 45도의 각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거고,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그 두 접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어서 어느 경우나 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45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때 이 경우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45도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예각이 45도인 경우는 k제곱이 1이 아닌 경우지. k제곱이 1인 경우에는 45도가 안 나오니까. 따라서 예각이 45도인 경우 k제곱은 1이 아니며, 이때 두 접선의 기울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k제곱 빼기 1의 m제곱 빼기 2 루트 3km 더하기 1은 0이다. 이 방정식의 근이 되고, 그리고 예각이 45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때 이 두 근을 우리가 m1, m이라 한다면, 그러면 45도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탄젠트 4분의 파이는 m1 빼기 m2 1 더하기 m1 m2의 절대값 이 값과 같고, 따라서 m1 빼기 m2의 절대값이 1 더하기 이것이 1이니까 넘겨서 1 더하기 m1 m2의 절대값과 같아야 된다.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편 m1과 m2의 곱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m1과 m2의 곱은 k제곱 빼기 1분의 1이고, 그리고 이 2차 방식의 두 개의 근을 실제로 구해주면 두 근이 a분의 k제곱 빼기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3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3k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k 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k 제곱 빼기 1분의 루트 3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k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따라서 m1 빼기 m2가 나오고, 이 값은 두 근의 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뺀 값은 k제곱 빼기 1분의 지워지고 이 값의 2배 2 루트 2k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과 같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k제곱 빼기 1분의 2 루트 2k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이 절대값의 1 더하기 m1, m2가 이 값이니까 k제곱 빼기 1분의 1, 결국은 통분해주게 되면 k제곱 빼기 1분의 k제곱이니까 양변에 k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분모가 지워지고 분자가 남대 분자가 양수니까 그냥 2 루트 2k제곱 더하기 1이 k제곱이다 라는 식이 끌려 나오고,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k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주면 되겠네. 따라서 8k제곱 더하기 4가 k4제곱, 결국 k4제곱 빼기 8k제곱 빼기 4가 0 더하기 16이 20, 그러니까 k제곱 빼기 4의 제곱이 20, 그러므로 k제곱 빼기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2루트 5, 따라서 k제곱은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데, 그런데 4 마이너스 2루트 5가 하게 되면 음수니까 k제곱은 따라서 이것이 아니니까 일단 4 빼기 2루트 5 이 값은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가 찾는 값 그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에 해당하는 그 값은 k제곱은 4 플러스 2 루트 5이다. 4의 2번, 넓이가 6루트 3인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6루트 3이고 AC 이 길이가 4루트 3인 삼각형 ABC가 있고,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만들었더니 그랬더니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정삼각형이 되었다. 이제 그런 조건. 그리고 AA 프라임 이 길이와 CC 프라임 이 길이를 더한 값이 10이 되는데 그 값이 BB 프라임의 2배다. 그러니까 BB 프라임은 길이가 5라는 얘기고, 이 두 값의 합이 10이니까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하면 이 길이는 5 빼기 H, 이 길이는 5 더하기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저렇게 이제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원의 그림자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우리한테 보고 있으니까 일단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만 따라서 그림자의 넓이가 나올 테니까
이것저것 좀 따져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넓이가 6루트 3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이 에이스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4루트 3이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ACB, 그럼 이 높이가 넓이가 6루트 3이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4루트 3을 곱하고 높이를 뭐 A라고 한다면 높이 A를 곱해주면 그러면 넓이가 나올 텐데 그 값이 6루트 3이라서 따라서 2루트 3A가 6루트 3, 그러니까 2루트 3이 2A가 6이 돼야 되고 이 A는 3,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가 3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건을 잘 활용해서 이 정보를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질까 이제 그러다가 공간에서 뭔가 따지기가 좀 그러면은 좌표로 가면 웬만한 경우엔 다 해결되니까 좌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좌표로 놓고서 A, B, C의 좌표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 세 점의 좌표를, 그래서 그림을 적당히 그려주고 A점 1.5가 있고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X축 놓고 이제 Y축 이렇게 놓는 거지. 점 P 한 변의 길이를 뭐 P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EP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EP 0이 될 텐데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놓을 거고, 그리고 정삼각형이라고 하니까 이 점 C, 그 점 P와 루트 3P 이렇게 될 테니까 이 그림을 적당히 옆에 그려주면서 이 A 프라임을 좌표 공간이니까 0, 0, 0, 그리고 B 프라임을 그리고 EP 0, 0, C 프라임을 P 그리고 루트 3P 그리고 0 라 하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길이도 적당히 놔야 이 좌표가 나오니까 AA 프라임 이 길이를 5 빼기 H, 그리고 CC 프라임 이 길이는 그러면 그때 5 더하기 H가 될 테니까 라 하면, 그러면 점 ABC 세 점 ABC의 좌표가 점 A의 좌표는 0, 0, 0에서 이만큼 올린 거니까 0, 0, 5 빼기 H, B는 EP 0, 그 다음에 5만큼 올린 5, C는 P 루트 3P 그리고 5 더하기 H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이 변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세 변의 길이를 적당히 좀 구해주면 따라서 지금 AC의 길이가 제곱이 그 길이의 제곱이 AC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P제곱 그리고 3P제곱 그리고 4H제곱 4P제곱 더하기 4H제곱 이 값이고, 이 값이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48, 따라서 P제곱 더하기 H제곱은 여기서 12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AB의 제곱하고 BC의 제곱도 마저 좀 구해주면 AB의 제곱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4P제곱 그리고 지워지고 0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H제곱 이 값이 되고, 그리고 AC의 제곱은 구해놨고 BC 제곱 이렇게 되죠. 역시 P제곱이고 3P제곱이 나와서 4P제곱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므로 따라서 AB의 제곱과 BC의 제곱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AB와 BC는 같은 값이다. AB와 BC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삼각형 ABC는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ABC는 AB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당장 우리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AB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길이가 4루트 3이고 여기서 이 삼각형의 높이, 그러니까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서 수직 이 점이 D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BD의 길이가 되는데, 그 넓이가 6루트 3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2루트 3으로 나눠버리면 BD가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 길이는 3이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제곱이 나오네. AB의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12 더하기 9인 21. 따라서 근데 AB의 제곱이 4P제곱 더하기 H제곱이니까 4P제곱 더하기 H제곱이 21이다. 그런데 P제곱 더하기 H제곱이 12이니까 따라서 P제곱 더하기 H제곱을 12로 집어넣어주면 3P제곱이 9, P제곱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P는 루트 3이다.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것이니까, 그래서 지워지고 3루트 3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두 평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알파가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때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진 상황이지. 이때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 ABC의 넓이분의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넓이. 그 값이 ABC가 6루트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조금 전에 우리는 그림자가 3루트 3의 넓이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따라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원의, 이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고, 2분의 1 곱하면 그림자의 넓이가 나오겠지. 자, 한편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면, 그럼 이제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한편 6루트 3인데, 이것은 R로 나타내면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4루트 3 더하기 AB의 제곱이 21이다 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AB는 그럼 루트 21이 되니까 루트 21, 그럼 BC도 루트 21, 그러니까 2 루트 21 이렇게, 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R을 곱해주면 넓이가 나올 테니까 R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해서 R의 값은 12루트 3을 이 값으로 나눠줘. 4루트 3 더하기 2루트 21로 12루트 3을 나눈 것, 루트 3 나눠버리고, 따라서 4 더하기 2도 나눠서 2루트 3으로 나눠버리면 2 더하기 루트 7 분의 6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값도 유리화를 마저 해주면, 분자분모의 루트 7 빼기 1 곱해주면 7 빼기 4인 3분의 6 곱하기 루트 7 빼기 2, 따라서 약분이 되고 2 루트 7 빼기 2이다 이렇게까지 R이 나오고, 따라서 내접원의 넓이는, 내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이 값의 제곱, 4에다가 제곱해주면은 7 더하기 4, 11 빼기 4루트 7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며 그림자의 넓이는 이 값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11 빼기 4루트 7. 그래서 2 나눠지고 2 곱하기 11 빼기 4루트 7에 파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